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재열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직무가 당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정관대로 당에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집사님들이 당회가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했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저 집사님들을 출교시키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회가 재산을 처분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교회 정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정관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에서 재산 처분을 하려다 보니 정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로님들과 같이 앉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정관은 공동의회에서만 제정하고 변경하여야 하는데 당장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정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정관을 위변조하여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정관이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의회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똑딱거려서 만들어서라. 집사님들을 제명 출교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민형사상 실정법의 위반이고 사기죄가 성립되고 공정증서 부수실 기재죄 동행사죄 책임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집사님들한테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결과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회의가 적법하게 회의가 진행되어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록은 적법하게 결의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의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그 회의록은 그 회의에서 불법으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 근거가 됩니다. 요즘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죠. 모든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는 중에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불법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입증하시고 장로님이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입증을 하세요. 그 입증의 근거는 오로지 회의록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아주 중요한 세미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법적 구성 요건인데요, 여기서 말한 회의록은 노예 회의록뿐만이 아니라 집합체로서 형성된 모든 단체의 회의록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구성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단체 조직으로 기본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단체를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나서 그 단체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를 조직했으면 그 단체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체를 만들어 쓰고 조직했으면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주의입니다. 허가주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비영리 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는 단체인데 허가받지 않는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대한민국 국가의 각종 법령들에서는 그걸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그렇게 말합니다. 단체는 단체인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법률 행위를 행하는데, 단체 이름으로 행하는데, 그런 단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교회, 사찰, 종중, 노회, 총회 이런 모든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모든 단체는 당연히 회의가 존재하고요, 그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합니다. 그 회의록으로서만 모든 단체의 결의 내용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회의록으로만 확인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재직회를 하죠, 당회를 하죠, 공동회를 하죠, 노회를 하죠, 총회를 하죠. 그 모든 단체의 회의를 마친 이후에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을 분실하였거나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때 결의가 있었느냐 없느냐, 어떤 결의를 했느냐 서로 싸우지 마세요. 뭘 보자? 뭘 보십시다? 회의록을 보십시다. 회의록을 보십시다. 근데 그 회의록을 보니 그런 분쟁과 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의록이 증명해낼 수 있는 힘이 못 돼요. 오히려 그 회의록이 불법이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뿐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는 모르지만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 재단 이사의 이사장 선출이 우리 총신대학교 법인정관 제22조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을 선출했으니 이사장은 불법이다. 여러분, 합법, 불법 이야기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의견에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사장 선출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회의록밖에 없다. 그 회의록에 보면 이사천원이 서명을 했어요. 2008년, 2009년 이후에 우리 총신대학교가 종교사학에서 일반 사학으로 불법으로 변경해서 회의록을 변조했다, 이변조했다 주장한 사람들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법정 소송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회의록이 공개됐어요.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공개해서 1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의 회의록을 보니 총신대학교 법인정관 22조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뭘로 입증해요? 회의록으로 입증해요.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 재직회 회의록, 노회 회의록 다 안녕하십니까? 공동회 회의록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노회 회의록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노회
역사를 추적해서 교회 설립, 목사님의 이동, 장로님의 시치권, 모든 그 법적 근거가 그 노예록에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예록 갖고 계십니까? 저 노예는 강중노예입니다. 강중노예는 구개혁 측에 속했던 노예더라고요. 경기 남일노예에서 분립이 됐습니다. 경기 남일노예는 경기 남노에서 분립됐습니다. 경기 남노예는 2005년에 5개 노예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어졌는데 과거의 해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노예 역사를 좀 추적해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 해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번에 목포 제1노예 70년 지사를 집필하면서 목포 제1노예가 전라노예, 전남노예, 목포노예 78년에 구개의측과 합동이 분리를 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의 해록을 다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분립됐다고 한다면 분립 이전의 노예들을 갖고 있습니까? 정통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족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마친 이후에 돌아가셔서 비상을 거시합니다. 과거의 노예록을 다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노예는 1911년 7개의 노예 아래 그늘 아래 다 우산 밑에 다 있습니다. 19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노예가 진행되어 왔던 모든 과거의 해록을 복사본이라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 놓고 후손들에게 우리 노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했다, 그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환 3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환 내용을 전부 한번 요약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환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읽으면 저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어쩌면 교회 해록을 분실했을 때는 당해나 공동의 회의 결의에 대한 왜곡으로 오히려 내가 형사 입건될 수 있겠구나. 지난 우리 총회 노예록 검사부에서 실행위원들 모아놓고 총회본부에서 강의를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회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 고발장 내용들을 다 의사자료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회의록에 다 기록됐겠죠? 피소되었던 피고발인이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정보통신법 비밀으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내 정보가 그 노예 의사자료의 회의록에 기록되냐 그 말이에요.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노회장님은 아이고 내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서기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류발 내밀었어요. 노회장님은 할렐루야. 이제 서기가 경찰에 부르려고 한 거예요. 왜 이거 기록했습니까? 아이고 관례요, 관례라. 여러분 관례 갖고는 안 통합니다. 그러면 경찰이요 검찰청에다가 기소 의견서로 송치해버렸어요. 죄가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쩔쩔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회에서 총회관에서 총회 노예록 검사부 실행위원 세미나하는 그 리폼드 기사를 제가 복사하고 저 자료를 줘서 검찰에 제출해라. 이게 적법하다. 그런데 검사가 어떤 지시명령이 내려왔냐면 재수사하라, 경찰로 내려보는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39페이지부터 있는 이 논문은요, 제가 여기 양력을 넣은 이유는 이게 전부 다 소송에서 준비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노예를 보호하고 총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곳에 이게 복사해서 다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양력을 다 넣어놨습니다. 자, 노예록의 법적 구성 요건, 부제목은 총회 노예록 검사부의 직무와 권한. 자, 40페이지 봅니다.
1907년에 최초의 동노예가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정갈한 모습들이 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 자, 중간쯤에 보면은 노예의 역사적 흔적은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며 이 회의록은 개인의 사적 기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기록이다. 공적 기록인 노예록이 없다는 것은 노예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에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의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써놓은 어떤 내용들도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기록할 때 근거는 사적 기록이 아니라 공적 기록이 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내가 언제 강도사 고시를 받았는가? 언제 합격했는가? 그것이 공적 기록물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강도사 고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때 총회 본부에다가 과거에 총회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노예에서 청원해야 그 총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수기로 해놓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총회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예에서 청원서를 올려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열람을 했습니다. 안 보여주더라고요. 열람을 했습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자 맨 끝부분에다가 별도로 볼펜으로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기록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걸 누가 추가해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회의록이. 그때 그걸 제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또 회의록은 이처럼 우리의 교단에서 모든 그 진행된 절차, 내가 강사 고시에 합격했고 강사 인허식을 받았고 그런 내용들이 공적인 기록물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예 회의록이 없어요. 중요성도 몰라요.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노예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60년, 100년 된 노예가 기껏해야 분립된 이후 과거에 오래된 교회 흔적을 기록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총회 회의록은요, 총회 직원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총회 회의록은 정통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의록 서기가 초안 작성한 게 아니고 총회 직원이 1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 정통성을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총회 회의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예 회의록은요, 누가 작성합니까? 초안을? 회의록 서기. 회의록 서기의 법적 지식, 교회법적 지식에 따라 회의록이 다 달라집니다. 자, 회의록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1페이지 그 내용을 기록해 봤고요. 자, 42페이지 장로의 정치와 실의에. 참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교단의 항존직은 이중직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 헌법이 북장로교 헌법을 번역했거든요. 북장로교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었고요. 북장로교 헌법의 3장 2조에 항종직은 목사, 장로, 집사로 되어 있어요. 3중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곽알련 박사가 헌법 제정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미국 남장로교의 헌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항존직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중직으로 보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로. 그 장로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장로인 목사,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장로, 이중직으로 항존직을
규명했어요. 이게 남장로교의 헌법의 내용입니다. 북장로교는 삼중직입니다. 칼빈의 견해에 따라.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은 이중직으로 돼 있어요. 장존직, 이중직. 그래서 장로는 시무장로를 하지 않고 우리 헌법에 시리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섭렵하면서 우리 노예 회록을 보면은 회록에 목사 회원과 장로 회원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 그것이 43번이 나오죠. 자, 주 6번을 보십시오. 주 6번 강도권. 항존직에서 장로인 목사는 강도권과 치리권이 있죠. 이때 그냥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강도권과 치리권을 갖고 있는 게 목사지요. 목사님이지. 이 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대요리문답 제 158문 이하에 보면 공인이라고 있어요. 공인돼야 돼요. 치리가 공인돼야 돼요. 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우리 교단에 목사 후보신 고시 봐야 되고요, 신대원 졸업해야 되고요, 강사 고시 봐야 되고요, 인허 받아야 되고요, 목산수 받아야 되고요. 이게 공인 과정이에요. 강도권이 공인 과정. 제가 전라도입니다. 시상이 어찌했을까요? 여성 사역자들에게 다 공인이지 강도권을 주자고. 그 강도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100년 동안 역사가 100년 역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배고의 총에서 다른 의원들이 강도권을 아직 시기 더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배고의 총에서는요, 회의록 보셨어요? 강도권을 부여하기로 하다라고 회의록 채택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작년 배고의 총에서 그렇게 결의한 적 없어요. 그런데 배고의 총의 회의록에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고 그렇게 채택했다니까요. 아, 또 우리 소 총회장이 또 나한테 또 뭘 하려나 또? 그분들의 생각 속에 법적 지식이 그 한계라는 거예요. 이 교단이 100년 동안 내려져 왔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 그 직제를 허물어서 교단 헌법을 변경하지 않는 가운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70세 청년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소모전 연구죠. 헌법 개정으로 가야죠. 자, 3번 45페이지 노예 개관의 법률적 성격. 46페이지 종교단체로서의 노예. 48페이지 그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 노예와 관련하여 법원 소송을 진행할 때 이걸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노예는요, 교회와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습니다. 교단 총회와 별도로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노예가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총회 교단 헌법이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 할지라도 노예 규정에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원에 가면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 인용 문구가 경북노예 계명대학교 법정 논쟁에서 나온 놀라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게 이번에 뭐 충남 노예랄지 우리 순천 노예 법적 분쟁에서 이 법리가 다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규칙의 명문화된 규정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단 헌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노예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그게 법이 됩니다. 49페이지 넘어가고요. 50페이지 노예 의사 의결 정족서. 우리 초기 헌법을 만들 때에 노예 구성 요건은 5명의 목사와 지교회가 존재할 때 노예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5개 교회 목사. 그럼 거기에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5명의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노예 의사 정족수는 목사 3명, 장로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 정족수가. 이거 고쳐야 되겠죠, 앞으로? 과반수, 노예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그렇게 기록돼야 되겠죠? 개정돼야 되겠죠? 근데 3명,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
우리 교단 헌법에 노예 의결 정족수는 없습니다. 노예 규칙에다가 의결 정족수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노예 규칙 개정은, 잘 보십시오, 노예 규칙 개정은 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출석 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로 노예 규칙을 개정한다 그렇게 하든지, 출석 회원 과반수로 노예 규칙을 개정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든지 노예 결의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처음 대법원의 법리가 나왔어요. 개교에서 교단 탈퇴라는 내용을 정관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교단 탈퇴 정족수는요, 정관 변경 정족수와 같이 갑니다. 이해됩니까? 개교회가 교단 탈퇴 정족수는 정관 변경 정족수와 같이 간다. 그러면 교회 정관에, 본 교회 정관은 출석회원 3분의 2 혹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교단 탈퇴가 출석회원 과반수로 교단이 탈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가 봐요. 탈퇴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교단이 갑질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 법리 가지고 두레교회 이문정 목사님이 통합증을 탈퇴한 것이 적법했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이처럼 노예 정족수 개념, 노예가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을 처분할 때 결의 잘못하면 다 형사입건 돼버립니다. 그 정족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 자, 51페이지 노예 분열과 분립. 노예 분열과 분립. 분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노예가 두 개의 장소에서 노예를 한다 할지라도 두 개의 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노예다. 종전의 노예 동일성이 어느 측으로 이어지느냐 그것만 싸워요. 하나의 노예가 두 개의 노예로 나눠져서 해무를 진행할 때에 법원은 두 개의 노예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면 고개를 까닥까닥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째려만 보고 앉아 계시지 말고 두 개의 노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의 노예로 인정하되 종전 노예 동일성이 어느 측으로 이어지는가. 종전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군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서 소집된 노예가 A인가 B인가. 그래서 충남노예가 소켓이 깨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족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넘어갑니다. 52페이지 노예 규칙의 효력. 노예 규칙의 효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53페이지 노예 회의, 정기회, 임시회의, 사전 공지. 55페이지 직전 노회장과 신임 노회장의 권한 범위. 자, 노회 정기회를 개회했으면 우리 노회장님은 임원 선거하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 회기의 모든 새로운 결의는 신임 노회장에 의해서 진행돼야 돼요. 자, 이쯤에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유한권은 구노회장이 진행한다, 신노회장이 진행한다. 몇 번입니까? 왜 이런 걸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새로운 회기의 결이 되어야 돼요. 회기의 결이 되려면 새로운 신임 노예자. 자, 그 내용을 좀 써봤습니다. 넘깁니다. 노예 회의록의 법적 요건. 야, 이 법적 요건 이거 하나 강의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네요. 노예록은 법적 요건이 있어요. 57페이지 민법 76조. 노예록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꼭 76조를 적용합니다.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노예 정기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락을 작성해야 한다. 의사락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해야 한다.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의결정수 넘어가고요. 60페이지 노예록을 보면요, 별첨과 같이 결의하다 했는데 별첨이 없어요. 회의록에.
그럼 결의된 게 아닙니다. 노회가 3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어요. 회계가 회계 보고를 하니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그러면 회의록 기록할 때는 별첨과 같이 유인물로 받기로 결의하다. 그럼 유인물의 재정 집행에 대한 그 유인물이 첨부돼야 되겠죠? 첨부가 없으면 회계장로님 5년 공소시효는 5년까지 갈 수 있지. 5년 이내에 그 돈 다 헛다 써서 당신, 아니 노예에서 그때 승인했지 않느냐, 자 노예를 가져와 봅시다. 노예에게 어떻게 집행했나 한번 당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예록에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채미 없는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첨을 어떤 형태인지 보존이 돼야 돼요. 회의록에다가 회의록에 거의 첨부가 돼 있어야 돼요. 별첨을 하고 회의록과 별첨 사이에 간인을 딱 찍어놔야 돼요. 오해 못하도록.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총회 임원 출마하려면 노예 후보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노예도 보면은 우리 이런 정도는 상식인데, 아무개 씨가 총회 임원 후보 추천의 청원의 건은 임사부로 혹은 정치부로 본회의심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이 오리죠. 정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정치부에서 본회의 내놓을 때는 언제 그걸 내놔야 될까요? 다른 것은 다 헌의부가 보고하고, 아니 정치부가 보고하고, 총회 임원 추천의 건은 보류해 놔야 돼요. 언제까지? 총대 선출할 때까지. 총대를 선출하고 나서 추천을 결의해야 되죠? 그게 맞겠죠? 총대도 선출 안 했는데 후보 추천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대 불법 선거가 되죠? 순서들이 있어요, 순서. 하여튼 이번 총회 선거관리위원장님에게 우리 노예록 검사부장님이 한번 전화하세요. 그 부분 좀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다 아웃시키라고. 큰일 나겠죠? 넘깁니다. 노예록 검사부의 권한. 총회 노예록 검사부의 권한은요, 곧 노예가 당예록 검사부와 똑같아요. 그 좋은 내용들 다 적어놨습니다. 총회가 파하면, 우리 헌법은 총회가 패하면 그랬어요. 총회가 패하면 그 패의 성격이 임시 총회가 없는 통상 총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회가 파하면 총대가 소멸되고 해산되고 총대와 총회가 해산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100년 동안. 여러분, 그 근거 없어요. 당의 노예 총회는 상설기관입니다. 총회도 상설기관이에요. 단지 총회는 통상총회만 있고 임시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기총회, 통상총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기관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총회가 파하면 총대도 해산되고 총회도 해산된다는 그런 개념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백광신 목사님이 번역했던 제2의 하지의 정치문답 조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그 욕술했던 곽알련 박사와 박병진 목사님이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첨부했어요. 해산된다고.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논문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까? 노예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총회 노예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72페이지. 오늘 이거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총회 회의록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총회 회의록. 매년마다 총회 회의록 결의서 요약본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꺼운 회의록 보셨어요, 여러분?
매년 총회가 각 노에 2권씩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으셨어요 다? 총회 회의록을 놓고 그대로 하세요. 수기가 힘들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수기를 다 합니까? 그냥 제본을 딱 해가지고 도장 찍어놓고 전 절차를. 우리 총회 회의록은 1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뭘 더 설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노회록 샘플을 금년 안에 하나 만들 겁니다. 총회 회의록 작성법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노회록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샘플을 하나. 제가 한 8개월 동안 수술을 해가지고 방 안에 앉아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예부에 출입도 못하고 1200페이지 분량으로 교회 적법 절차란 책을 탈고를 했습니다. 1200페이지 7월 달에 나올 겁니다. 거기 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보셔야만 하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보셔야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100년 역사 가운데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역사를 거의 깨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세미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노회록 검사부에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참 귀한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돌아가셔서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하나 얻은 수학은 뭐냐면은, 이야, 회의록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네. 회의록의 중요성을 하나 좀 알아주시고요. 회의록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기록되지 아니하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 정작 법원에 우리 노회가 적법하게 결의되었습니다라고 회의록을 복사해 보았는데 판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의사의결 정수가 여기 없잖아요. 의사의결 정도수가 기록되지 않는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 때려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회의록은 적법 절차 요건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노회는 정회원과 언권회원으로 구분돼요. 출석 호명하고 회의록에다가 언권회원은 몇 명, 이름 명단 쫙 쓰고, 정회원 명단 딱 쓰고 이름 쓰고, 정회원이 몇 명인지 언권회원이 몇 명인지 아무런 기록도 없이 200명 출석으로 개의하다. 그럼 200명이 의결권을 갖는 회원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소송 들어가 보세요. 다 무효돼 버립니다. 앞으로 노회 회의록에는 정회원이 출석한 사람이 누구고, 불참한 정회원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언권회원은 이름 쭉 쓰고 회의록에. 과거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회의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회 회의록 보세요. 총대들 명단 쫙 회의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3개 정도로 압축을 해볼게요. 노회 회의록은 총회 회의록처럼 철저하게 하자. 두 번째, 회의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사의 탈권의 회의록이 있다. 정통성을 이야기할 담보할 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법적 요건에 맞게 쓰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